안녕하십니까. EBS 논술 개념을 같이 할 저는 성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논술 길라잡이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력이에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가 논술에서의 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OT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강의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데 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이 대학별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학별 유형이라고 하는 건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그다음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의대가 있죠. 올해 과학논술을 이제 포기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숭실대가 2019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부터는 동국대학교에서 과학논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들은 지금과 같이 나와 있는 학교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선택형 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선택형 논술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 개 선택하는 형태고요. 나머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물화생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물화 중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 문제가 총 2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생명과학 논술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수리 논술은 다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 논술을 같이 보고 과학 논술을 보는데 이 과학 논술들은 이러한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형입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뭘 보지 않아요. 수리 논술을 보지 않고 아예 과학 논술만 생명과 화학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여대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보실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생명과 화학을 주로 내는 거지 반드시 생명과 화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비슷한 학교, 그러니까는 출제 범위가 원과목만으로 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하고 건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과목과 투과목을 같이 활용하겠다고 일단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경희대하고 중앙대입니다. 대충 자기가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과 투 과목 전 범위를 다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학교는 연세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의대, 그 다음에 연대, 원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 과목 한 문제, 그 다음에 투 과목 한 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대도 사실 여기에 들어와도 되지만 내용상이나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에는 여기는 대학보다는 쉽기 때문에 일단 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중대까지는 중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투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 과목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 재시문 활용이 주가 되는 학교 당연히 서울여대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각의 재시문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오지만 통합형 형태의 문제다 보니까 재심을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술 강의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 개념 강의도 중요하지만 개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이거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된 강의이긴 하지만 2016년도 논술 기출, 논술 기초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논술 기초 특강이라고 해서 각 주제별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논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그쪽 부분에 짧은 강의입니다. 5강에서 6강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과목을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 즉 지금부터 시작하는 논술 개념 강의, 이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과학논술 주제별, 유형별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점 방식이라든가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각 대학마다. 그래서 7개 강의를 통해서는 연세대부터 한국기술교육대까지 전부 다 모든 대학에서 어떤 식의 평가 요소가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 과목별, 주제별, 유형별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글을 써야 되고 어떤 요소들이 평가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과 개념이에요. 교과 개념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논술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 하나가 사실 기출문제는 연습하는 단계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는 걸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개학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많은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강의들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들한테 꼭 엑기스가 되는 강의들만 꼼꼼하게 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논술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 강의만큼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없을 거로 자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